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와우.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남자 둘이서 둘이서 슬픕니다. 동굴에서 동굴에서. 있습니다. 동굴.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지. 왜 우리는 토미님은 어디 간 거야? 그렇죠. 토민이 계셔야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확 좋아지고 그러게요. 더 재밌는데. 토미님의 머니 이걸 했는데. 그렇죠. 아, 우리 아유, 토민님이 참 토미님이 주요 지금 인물이신데. 중국에 가셔가지고 저희들이 아, 부럽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도 데려가지. 그러게요. 어우, 저희 좀 특설 공연 거기 가서 딱 찍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띠카니 저 죽을까요? 아이고, 부러워라. 너희들끼리 해. 네. 아유, 아,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둘만 지금 이렇게 동굴에 와가지고 예.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굴에 있고 토미님은 대륙에 있고. 참 왠지 더 토미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 느낌적인 느낌. 중국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중국 갔으니까. 아 진짜. 자 오늘은 먼저 저희가 첫 예, 번째 예. 주제는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그렇죠. 마이너스 과연 통장. 필요한가? 되게 중요하죠. 입니다.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예. 네. 마이너스 통장이 왜 만들어야 될까요? 비상자금이죠. 당장 끌어다 쓰지 않아도 그 뭐 필요할 때 유동성을 저희 가져올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지 네. 않으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왜냐면 어쨌든 이제 그게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진다는 대출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재테크 또는 뭐 자산 상담 또는 뭐 자산 배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상자금인데 왜 비상자금일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 구조가 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구조? 사회 구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 사회에서는 상호 부조 사회였죠. 네. 그러니까 비상자금이 필요할 때 네, 네. 인척이나 지인한테 네. 돈을 끌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인척이나 지인이 돈을 못 빌려요. 지인한테. 사회가 변했죠. 그거는 이제 사회가 변했다기보다는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좀 빌려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 비용이 꽤 높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개가 있었는데 요즘은 개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개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개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은행으로 이제 전부 다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네. 대출이 오히려 더 싸게 나오니까 그리고 그 개는 되게 대단히 이제 고위험 상품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개주가 이제 돌고 튀는 것도 있고. 믿을 만한 분들만 모아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네. 항상 그렇듯이 이게 또 터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개주였었기 때문에 멋지시네요. 네,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만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셔서 힘들어서 그렇죠. 못하겠다. 예. 신경도 쓰이고. 뭐 일수로 개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은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옛날에는. 그치 일수로 그렇죠. 네, 일수로 해갖고 네. 개 타가지고 그거 갖다 빌려주면서 또 일종의 사금융을 또 돌리신 분도 계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은행 역할을 대신했던 건데 이제 그렇죠. 금융 네. 시스템이 이제 그걸 이제 흡수를 한 네, 거죠. 네. 흡수를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한 돈을 타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가 되는데 옛날에 이제 민간의 또 신용 각자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돈 주고 받던 것이 금융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옛날 아는 사람한테 급전을 빌릴 수도 있었겠지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장님한테 빌리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동장님한테 빌리고. 네네. 근데 이제는 뭐 그게 없으므로 대신에 마통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언제든지 유동성에 그 뭐랄까 필요 창구 생길 수 있죠. 네. 뭐 사회가 많이 발전해갖고 보험사가 맺고 죽은 부분도 있고 뭐 사고라든가 네. 아니면 뭐 급작스럽게 뭐 돈 들어갈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살 때.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 통장 사실 안 꺼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지 안 꺼냈으면은 이자가 안 나가는 거. 그렇죠. 선취자 좀 내긴 하는데 그 정도는 보험료로 보고 네. 유동성의 보험료 보고 이제 그 필요 시점, 그 시점만 넘기면 또 멀쩡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마통이 뚫려 있으면 그거를 기화로 하고 소비가 더 늘어나서 뭐랄까 이제 건설적인 투자가 아니고 네. 전부 다 이제 뭐 먹는 걸로 다 회를 많이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여행 간다던가 쓰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까지 가면 뭐 답이 없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저도 마이너스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렇게 치면 결국에는 우리는 자산가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자산가 마이너스 성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필요할 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필요할 만큼의 그 정도의 돈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자산가들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서 빌리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는 안 되는 정도인 거잖아요, 사실은. 당좌 예금, 당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좌? 노동별 예금 받는 거 뭐 이런 거. 당좌 예금이 갖고 이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 뚫어주는 거죠. 네. 10억까지 땡겼을 수 있게 자유롭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 비슷한 말고 거 아닌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은 어디까지나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만들었다가 이제 그걸 쓰겠다는 거고 예. 자산가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용을 일으켜서 돈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분들이야 뭐 극소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쵸, 100명에 1명 뭐 이러니까. 자산가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아, 그렇죠. 저희가 뭐 가상가가 되고 돈이 많으면은 이제 항상 꿈 있지 않겠습니까? 250억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의 사회 그 뭐랄까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데 가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네. 지금은 뭐 그런 거 하기엔 너무 먼.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 예. 얘기하면 따뜻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따뜻한 곳에 가면은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다. 무슨 재미로 살아? 돈이 많으니까 제주도 가가지고 에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제주도 왔다 갔다 따뜻하지 않잖아. 그 정도만 해도 괜찮죠. 저희 아, 동네는 막 그래도 추워요. 보면 얼음. 제주도가 오히려 더 살기 힘들 것 같던데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왜냐면 거기 태풍 맨날 오고. 태풍이 좀 오네요. 이렇게 보니까. 태풍 그래서 보면 되게 뭐 태풍 올 때마다 장난이 아니던데 보면. 지하 빵카를 좀 크게 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안 될까요? 어쨌든 뭐 제주도가 따뜻하니까 뭐 그렇긴 하네요. 아니면 대마도? 일본은 좀 무섭고. 대마도 뭐 실질적으로 일본은 일본이라도 일본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한국인 더 많다는 얘기 듣던데요. 그래요? 네. 오. 거기는 한국인 엄청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에서도 그냥 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부산에서도 갈 수도 있고 당일 코스로도 가잖아요. 대마도는. 말이 안 통해서. 말이 통할 정도로 사람이 많대요. 거기서 그래요? 그냥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정도래요. 대마도는. 오.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본이냐 한국이냐. 실제로 대마도가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었다면서요. 세종대왕 때 뭐 쳐들어갔다는 네, 얘기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그것 때문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재 지금은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기지만 조금 있으면 대출을 전부 다 막아버리는 시기가 이제 온다고 무섭습니다. 하면 예. 난 급한 돈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돈은 없으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은 안 되니 그러다 보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일반인이면 그나마 차라리 어떻게 버티겠는데 이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예를 들면 뭐 갭 투자를 했는데 갭 투자 들어간 돈이 대출이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혹시 뭐 역전세가 난다든가 경기가 하락하면 뭐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고민할 있으니까. 요소가 많죠. 그럴 때 이제 돈이 필요하니 이제 또는 뭐 이제 대출은 없이 내가 갭으로만 몇 개 가지고 있다. 순수한 내 돈이다. 라고 하겠지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역전세가 나거나 이러면 어쨌든 돌려주긴 돌려줘야 되잖아. 1, 2천만 원을.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이게 유동성이 이제 지난 과거사를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네. 한국은 원래 어차피 뭐 이렇게 소비자 금융이라고 하죠. 이렇게 돈 풀리는 경우가 별로 이렇게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는 돈 풀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돈 풀렸고 이제 두 번째 풀린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말고 저희보다 먼저 이제 금융이 발전한 나라들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소비자 금융 이렇게 금융 완화가 됐다가 긴축했다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직전에도 잘 몰랐고 이번에는 두 번째 겪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세 번째라 볼 수 있겠네요. IMF 때도 엄청나게 풀려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사업가들한테 좀 풀려 있던 것 같고 이번에는 개인 모두에게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긴축이 일어날지 뭐 긴축이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긴축과 확장을 항상 반복하는 거니까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이 가장 본격적이고도 최대의 대출을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 전까지는 사실은 개인이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 5천, 1억, 1억 5천 이렇게 땡긴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이 뭐 억 네. 단위로 좀 그러니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0, 2천 정도 보통 이제 자기 월급 대비 몇 배 정도 이렇게 가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직업은 확실하다, 대기업이다, 공무원이다 이러면 억으로 땡겨줬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처음으로 겪는 그런 유동성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가계대출 1,500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1,500조 얘기하는데 이게 뭐 안전하다? 안전한지 안 한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처음 겪어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뭐 GDP 대비로 봐도 세계에서 거의 수위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아까 핑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세상에 마이너스 통장 그 뭐 연봉이 조금 더 주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억 그렇죠. 단위로 꺾어주는 건 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사실 저희가 전문미답이라는 단어 쓰는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뭐 거의 이런 길에 끝은 파멸 아니에요? 아니 파멸이라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 살짝 그게 패나가지고 아니라 돌고 돌죠. 아니 파멸이라는 게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파멸을 해야 흔히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어차피 창조적 파괴. 아, 창조적 그 파괴. 후에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리고 뭐 그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유, 너무 무서우시구나. 공은 저하는 좀. 아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도까지 간 적이 없다 보니 새로운 이런 그쵸, 그 개발이 오히려 좀 더딘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미국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좀 화끈하게 갈 때까지 가서 뻥 터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 또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이게 아니구나 해서 완전 뒤집어 엎으면서 또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뭐 발견 새로운 발견 또 제도 이런 게 하면서 계속 발전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치면은 단 한 번도 그렇게까지 뻥 터질 정도로 가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그 전에 거의 대부분 멈췄으니까. 그게 참 그게 저희가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 네.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제 IT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IT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IT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파산법이 좋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 파산법이 좋아가지고 망해도 금방 또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맞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미국 말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만 가능한 네, 미국만. 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파산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걔네도 아무래도 그 서부 개척 시대,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척해서 만든 국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네. 망해갖고 죽으면은 죽으면 죽이고 살아남는 애들이 이제 뭔가를 또 이렇게 밟고서 일어서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이제 도시를 세우고 그 확장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문화가 다른 거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딱 틀을 짜가지고 확 밀어줬던 네. 독일도 역시 딱 짜갖고 밀어주는 저희도 이제 네. 그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역사적 그 맥락 속에서 저의 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창조적 파괴가 참 좋긴 한데 그러니까 미국 사례가 좋다고도 말할 수 그렇게 배웠죠 저희가 네. 배웠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거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뭐 한두 개 주에서 박살이 나도 나머지 주가 네. 멀쩡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서로 전에 이제 도시의 승리인가요? 네.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인구 이동이 되게 활발하다. 그래갖고 네. 한쪽 지역이 박살이 나도 다른 쪽 지역으로 가면 다른 쪽 지역은 확장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월급 3천만 원 받다가 아니 연봉 3천만 원 받다가 2천만 원 떨어지면은 이 동네 싹 버려버리고 다른 주로 가가지고 그렇죠. 다른 주에서 뭐 3,500만 원 같이 일하고 근데 이 대륙을 횡단해 갖고 가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걔네들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나 이제 여기를 떠날 거야. 그래서 다른 주로 가죠. 그 얘기가 그렇죠. 사실. 완전 여기를 떠난다는 게 보면 대부분 다른 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뭐 주가 저희보다 크니까 나라가 그렇죠. 되게 다르더라고요. 다른 국가야 다른 국가죠. 예. 입장에서는. 좀 참 웃었는데 옛날에 제 아는 분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간 통상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네. 주간 통상법이 뭔데요? 1980년대 이전에는 주간 통상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주간으로 물자가 그 미국의 주에서 주로 뭐 캘리포니아 뉴욕으로 가면은 거기서 관세를 때렸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세가 아니고 이게 세금이 좀 나와서 그러니까 네가 아는 세상하고 옛날 세상하고는 저 달라. 아니 뭐 충분히 미국은 그럴 수 있죠. 걔네들은 이제 주가 연결된 연방 정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창조 파괴가 가능한 게 이쪽에서 부도나고 다른 주로 가면은 제 친구가 미국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놀랬던 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쪽에서 부도나도 저쪽 가면 또 돈 빌려줘. 사업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네. 또 부도나면 또 딴 데가 또 하면 되고 52개 정도 다니면서 52번을 부도를 낼 수가 있어. 그 중에 한 번 성공하겠지. 사업하다 보면. 그게 딱 끊는데 이게 도시의 승리구나.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정신이 피폐해져서 정신 그렇죠. 차단이 날 것 같은데. 그쵸. 52번이나 52번 돌아요. 진짜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잘 이해는 안 살아? 가는데, 근데 반대로 바라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적인 파괴, 네. 창조적인 도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쪽에서 뭘 해봤는데, A라는 그 주에서, A라는 지역에서.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럼 이 아이템을 갖고 좀 더 발전했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해서. 그럼 B라는 지역에 가서 다시 또 한번 도전을 해보고. 네. 또 파괴됐어요. 그럼 다음번에 C로 가면, 똑같은 걸로 한 3번쯤 망하면은, 참, 성공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아무래도 예.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쵸. 제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생각하는 것보다 걔네들이 이렇게 조회가 안 돼. 그러면서 A라는 주에서 파산한 건 거기서 파산한 거지. 딴 주에 가면 조회가 안 돼. 그러니까 새롭게 탁 털고 시작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걔네들은 이를테면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은행도 있고 주에서만 있는 주 은행이 있을 테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이 주에서만 하는 은행이 있으니 다른 주로 가면은 새롭게 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좀 변했을 수 있겠는데 제 친구가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뿜어져 나온다. 듣다 보니까 그래서 하더라고요. 좀 그게 뭐 창조적 파괴 가능한 지역 거기 여기 또 그쵸. 그러니까 걔네 좀 지역마다 이게 뭐 보면은 어느 지역에 플로리다 같은 데는 대단한 이제 거품들도 많이 꼈었고 네. 뭐 어떤 동네는 이제 수십 년간 그대로 있는 동네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다르고 또 옮겨 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작죠. 작고 이제 그렇죠. 한 번도 뭐랄까 저희 대표적으로 욕할 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성인이 야동을 보든 말든 그거를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판단해주는 나라라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이너스 성장을 만든다는 건 또 인간의 욕망과 관련돼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정도의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인간에게 충분한 돈을 빌려주면은 그거로 가죠 항상. 그러니까 네. 인간에게 충분한 돈을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전제 조건이 달라요. 빌려준다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인간은 빌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억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요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래 한 5천만 원만 빌릴게요 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무조건 1억까지는 땡길 수 있는 건 다 땡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풀어준 다 땡겨 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집을 사는 주식 사는지 모르죠. 더구나 그렇게 땡겨서 실패하고 망했다는 얘기보다는 성공했다는 얘기를 더 많이 사실은 내기엔 들어오니까. 그렇죠. 네. 성공 사례는 되게 적고. 네, 망한 사람들은 너무나 얘기를 안 하니까. 생존자 맞습니다. 생존자 편. 그러니까 이런 그 유동성 장애는 항상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성공 스토리들이 넘치고. 그렇죠. 이게 뭐 욕망을 자극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 관련해 갖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저 저번에 봤던 스케일 그 책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스케일 책을 바라보면은 물리학자들이 쓴 책 아니겠습니까? 네. 숫자만 거 돌리는데 주식은 통계가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회사의 반감기. 네. 그 물리학자들은 반감기를 좋아하죠. 방사능도 이제 네.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따지는데 네. 태어나서 반이 죽으려면 얼마나 걸릴까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반감기가 10.5년인가 그래요. 10.5년이라면 반이 죽어버려요. 생각보다 좀 기네? 그런가?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반례가 될 수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럼 10.5년 살아남은 애들은 되게 오래 살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살아남은 애들도 또 반으로 죽는데 10.5년이 죽어버린대요. 이게 학습 효과야 그러면은? 학습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해서 빨리 죽냐고. 아니 그런 거 없이 쟤들이 빨리 죽으니까 나도 그래 얼마 안 남은 인생 그러면서 죽지 않는 거죠. 반대로 이런 학습 효과. 그 물리학자분들이 하신 얘기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게 존재하고 잘하고 못하고 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파괴를 당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그걸 이제 치고 올라오는 뭐랄까 선순환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극히의 일부 기업들만 장기간 살아남고 특히 그렇죠. 그런 회사들은 일본에 많이 몰려 있고
또 독일에 좀 일부 있다. 이렇게 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네.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신 거. 유동성 장세에 막 이렇게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끝나고 나면 대부분 빚잔치에 이제 짠짠짠 이거 뭐 네. 미국에서 매번 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장기로 투자하면은 주식은 망한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장기 투자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스케일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합리적인 데이터를 보면 지수에는 근데 장기 투자에도 개별주는 안 되겠구나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쵸. 거기서 말하는 장기는 사실은 개별 기업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거기 놀라운 건 인덱스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인덱스나 그런 걸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해야 어쨌든 해당 기업이 망해도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좀 될 테니. 스케일이라는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전체 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S&P 500 이런 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제 섹터가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또 얘기하는데 그런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보통 잘 안 얘기해 주죠. S&P 500에 1900년대 초반에 어떤 회사가 올라가 있는 줄 아니?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비누 회사, 그렇겠죠. 노끈 회사, 네네네. 뭐 구두 회사 이런 것들이 S&P 500에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지금 그런 회사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책에서. 그러면서 네. 와 이게 섹터 투자도 작살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섹터 투자가 작살이 아니라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섹터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나겠구나. 그렇죠. 이 새로운 섹터가 이제 시장 세상을 선도해 나갈 테니 저기에 투자를 하면은 되게 큰 돈을 벌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지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사실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좋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저도 아까 얘기 필요한 드린 것 같습니다. 것처럼 그런 만약에 위기의 상황에 혹시나 모를 내 돈의 유동성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나중에 이 하락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정말 진정 투자할 때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뭐랄까 부자는 미안한 소리인데 피바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늘 그 워런 버핏이 살아남고 최대의 부자가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그러다가 끝까지 있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그것도 그렇죠. 떼돈을 들고 가니까 내가 너한테 야 1000억 투자할 테니까 이 조건으로 해줄래? 알았어요 해서 사실 다 가혹한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정말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때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도 마음가짐이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돈이 없으니 지금 미리 만들어 놔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하라는 거죠. 네, 왜냐면 그때 가면 옳은 말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안 어차피 만들어주겠죠. 다 대출 막아버리기 때문에. 다 막혀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지금 어쨌든 만들어 놓으면 예, 계속 예. 연장 가능하니까. 네. 뭐 보험료라고 생각하고 조금 쓰면 그렇죠. 되겠죠. 예, 계속 연장은 그렇죠. 연장은 가능하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5천이 땡길 수 있는데 그때 가면 끼껏해야 500밖에 못 땡길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가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고 하면. 은행이 거부하겠죠. 네. 뭔가 안 발생하면은 그렇죠. 이제 보험료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발생을 한다면은 그에 대한 위험에 이제 해칭 수단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만들어 놓는 게 특히 알기로는 DSI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마이너스 통장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내년 1월부터는 확 줄어버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런 의미로는 혹시 대기업, 공무원, 이런 사람이라 하면 만들어 놓는 게 어떤가? 아유, 되게 위험한 말씀하고 네, 있습니다. 위험한 말이긴 카카오뱅크에서 막 좋아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고 또 안 쓰기도 또 제가 사실 만들어 놓으면 확실히 쓰게 되는데.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마음을 잘 정산해서. 물론 이제 저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예.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못 만들어요. 저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요. 물론 최근 한 2, 3년 동안 안 가봤는데 2, 3년 전에 갔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 슬프네요. 통장은. 이거. 직업이 없으시네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달았죠. 역시 은행은 돈이 필요할 때 안 빌려주는구나. 그렇죠. 나중에 필요 없다 그럴 때 분명히 마이너스 통장 만들려고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은 지금 2018년 11월 바로 지금 만드는 게 좋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이 2018년 11월 나중에 1, 2년 후에 한 1, 2년 후에 제가 했던 이 말이 그때 결국엔 하는 게 맞았다 아니면
저 병신 이렇게 될 것인지 1, 6년에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적어놨습니다. 2018년 11월 네. 우리는 마통 만들 것을 권유한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그 유튜브를 듣거나 보시는 분이 한 다음에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좀 증거가 잘 되는데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뒤에 가서 이게 뭐랄까 성지가 될 겁니다. 우리 유튜브는. 네. 그럼 우리 유튜브 하면서 성지가 될 거라는 거 몇 개 있었는데 덧글들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네. 보고는 계시는데 말씀드려요. 조용하시네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